강아지 스게고탈구 때문에 뒷다리 근육 키운다고 매일 산책만 시키고 계신 거 아니시죠? 긴 산책은 오히려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 다리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봐주세요. 실제로 저희 분리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스게고탈구 진단 1년 후 정기검진 갔을 때 오히려 근육 밸런스와 유연성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뒷다리 근육 운동으로 근육을 딱 잡아놓으면 더 이상 스게고탈구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없어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9개월 때 스게고탈구 3기 진단으로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3년째 유지 중인 멍멍튼튼 분리 엄마입니다. 강아지 다리 근육 짱짱하게 키우는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운동 방법부터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꼭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평소에 다리를 옆으로 쭉 빼고 앉거나 안쪽으로 말고 앉으진 않나요? 스게고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아픈 다리를 최대한 안 쓰려고 이렇게 앉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스쿼트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세요. 사실 운동보다 먼저 바르게 앉는 자세를 알려주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 잠시 멈추고 집에 있는 좁은 방석이나 두꺼운 책 위에 아이를 한번 앉혀보세요. 본능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두 뒷다리를 몸 안쪽으로 10일자로 예쁘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도 다리가 벌어진다면 손으로 살짝만 도와서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예쁘게 앉았다면 간식. 그런데 손을 대는 순간 도망가는 예민한 아이라면 양 옆에 쿠션을 두거나 보호자 다리 사이에 서 있게 해주세요. 미리 다리를 벌리고 앉을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 간식을 주면서 여기 있어도 괜찮구나 라는 걸 먼저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자를 시키면 어때요? 다리 벌어짐이 훨씬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저도 처음에 센터에서 보내온 영상만 보고 바로 스쿼트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리는 운동보다 앉는 자세부터 다시 잡아야 하니까 집에서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세요 라고요. 자, 이제 바르게 앉는 자세가 잡혔다면 스쿼트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 앉아. 간식은 많이 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작게 주세요. 간식을 코 위쪽으로 천천히 올려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유도해주세요. 이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우리 아이가 뒷다리를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딱 고정하고 발바닥을 밀면서 올라오고 있느냐예요. 그렇다면 빨리 칭찬해주세요. 손끝으로 허벅지를 만졌을 때 짱짱함이 느껴진다면 지금 제대로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뒷다리를 만져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희 분리가 그렇거든요. 분명 운동은 하는데 이게 근육이 붙는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던 게 밸런스 기구인데요. 예전에도 기구를 사놓고 잘 안 쓴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집에 있는 방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뒤로 쏠리면서 뒷다리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게 손끝으로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소형견 기준 5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혹시 중간에 다리가 파르르 떨린다면 엄마 나 힘들어 라는 신호니까 바로 멈춰주세요. 단 한 번만 성공했어도 너무너무 잘한 거니까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요. 반대로 어머 우리 애 너무 잘하는데요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횟수를 늘리지 말고 대신 속도를 늦춰주세요. 앉을 때 3초, 일어날 때 3초, 가능하면 5초까지 아주 천천히요. 아이들 다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오들오들 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미세한 속근육들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근육들이 슬개골을 꽉 잡아주는 진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일어나 천천히. 옳지. 잘했어. 우리 아이 다리 건강 위해서 간식 줄 때 딱 1분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뒷다리 근육 짱짱하게 키우는 두 번째 운동은 다리 고정하고 일어나기입니다. 앞에서 본 스쿼트랑 비슷해 보이시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운동이에요. 스쿼트가 전체적인 뒷다리 힘을 만드는 운동이라면 이 운동은 뒷다리 근육을 만드는 전용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슬개골탈구인 아이들에게 뒷다리 근육이 중요한 이유가 빠지려는 슬개골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앞다리 고정하고 일어나기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영상처럼 이렇게 앞다리를 고정하고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발을 떼고 바로 걸어 나오려고 하거든요.
아이도 이 동작이 잘 안 되고 보호자도 어려우면 결국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리와 함께 하라는 10초 성공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다리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발로 앞을 막아주세요. 미리 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간식 주는 손을 뒤로 빼거나 앞으로 밀지 말고 아이가 정면에서 줄 듯 말 듯 냄새만 맡게 하면서 위로 살짝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가 당황해서 뒷다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텐데요. 그때 손으로 뒷다리의 움직임을 아주 살짝만 가이드해주면 앞다리는 제자리에 고정한 채 뒷다리를 뒤로 움직이며 일어나는 자세가 나와요. 그 즉시 보상과 칭찬. 이거 진짜 어려운 자세거든요. 산책 1시간 시키는 것보다 간식 줄 때 하는 이 몇 번의 동작이 우리 아이 무릎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켜줄 거예요. 자, 우리 옳지. 이번에는 반대로 뒷다리 고정하고 일어나기입니다. 앞다리 성공하셨다면 뒷다리는 금방 성공하실 거예요. 앞다리가 더 어려운 동작이었거든요. 이번엔 뒷다리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손으로 살짝 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간식을 뒤로 살짝 빼면서 주면 아이가 뒷다리를 고정한 채 앞다리만 움직이면서 쓱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자극해서 뒷다리가 아파서 점점 짧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허벅지 앞근육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릎은 앞에서만 잡는다고 안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텐트 칠 때 한번 상상해보세요. 앞쪽 줄만 팽팽하게 당긴다고 텐트가 안 흔들리나요? 아니죠. 뒤쪽 줄도 똑같이 팽팽하게 받쳐줘야 텐트가 똑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 아이 무릎도 앞쪽 근육과 뒤쪽 햄스트링이 균형 있게 버텨줘야 슬개골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그만큼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을 사용해서 그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이니까 이 동작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꾸준히 해주셔서 근육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뒷다리 근육 운동을 꾸준히 시키면요. 우리 아이 다리 절뚝이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뒷다리 근육 짱짱하게 키워주는 세 번째 운동은 다리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산책할 때 토끼처럼 깡총깡총 하고 뛰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귀여운 모습이 무서운 이유는 아픈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새 다리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픈 다리를 안 쓰기 시작하면 그 다리의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더 안 쓰게 돼서 결국 슬개골이 더 쉽게 빠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강아지가 내 다리를 골고루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거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보호자님이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보호자님의 다리 위를 천천히 넘어갈 수 있게 간식으로 유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아이가 점프해서 휙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딛고 넘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사용하지 않던 뒷다리가 아, 내가 지금 쓰이고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두 발로 깡총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 순간 간식은 주지 마세요. 대신 아주 느린 속도로 뒷다리 근육을 하나하나 써서 명차하고 넘었을 때 그때 바로 폭풍 칭찬과 함께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간식만 보면 너무 흥분해서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하시는 보호자님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초반에 했던 실수인데요. 간식 주는 손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간식 주는 손을 아이 코높이에 딱 맞추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 아이도 신기하게 그 속도에 맞춰서 한 발씩 차분하게 내딛게 될 거예요. 이 사소한 행동이 꾸준히 쌓였을 때 무릎과 고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천천히. 마지막 네 번째는 체중 이동 운동입니다. 아마 지금 이 동작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기에 운동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개골탈구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다리를 절뚝이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픈 다리를 피해서 자꾸 반대쪽 다리만 사용하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도 짝다리 짚고 서 있으면 허리 아프고 골반 틀어진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다리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결국 허리가 굽거나 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슬개골탈구가 다리에 염증이 쌓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몸의 정렬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이를 바르게 세워둔 상태에서 간식을 코 앞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고개를 옆구리나 엉덩이 쪽으로 아주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아이 다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아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쪽 뒷다리 힘을 꽉 주며 버티게 됩니다. 반대로 돌리면 반대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발을 떼지 않고 제자리에서 몸의 무게만 옮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간식에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바로 주지 마시고 그 자세로 딱 3초만 멈춰보세요. 이때 아이 뒷다리를 살짝 만져보시면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리 속은 지금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다는 중인 거죠. 이 작은 동작이 다리 힘뿐만 아니라 유연성, 코어 힘까지 길러줄 거예요. 간식 줄 때 좌우로 3번씩만 우리 아이의 휘어가는 허리를 꼿꼿하게 만들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간식 줄 때 딱 1분씩만 운동해 주시면 여러분의 아이들도 수술 없이 건강한 다리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해보셨을까요? 저희 불리는 집에서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간식만 받아먹고 안 하려고 그냥 엎드려 있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조금의 시간이 쌓이다 보니 이런 동작들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지금은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슬개골탈구 관리는 돈도 필요 없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보호자님의 이 1분 노력이 우리 아이 다리를 짱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간식 줄 때 딱 1분, 그 1분이 쌓이면 1년 뒤, 3년 뒤 우리 아이가 걷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해도 꼭 지켜주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점프예요. 힘들게 키운 근육도 높은 곳에서 쾅 하고 뛰어내리는 충격 한 번이면 다 소용 없어지거든요. 참 이상하죠? 매트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기서 잘 노는데 계단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계단을 조금 늦게 놓아줬다는 이유만으로 평소에 잘 다니다가도 마음이 급해지면 이미 들어버린 습관 때문에 자꾸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단은 그곳으로 다니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그곳으로 다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슬개골탈구에 취약한 소형견은 더더욱 그렇고요. 잠깐만요. 수술 없이 우리 아이 다리 지키고 싶다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나가시더라도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만큼은 꼭 보고 가세요. 왜냐하면 슬개골탈구인 아이들에게 아무 계단이나 놓아주면 오히려 다리에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첫째, 진짜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인가? 논슬립 계단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용해보니 웬걸 의외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 번째, 우리 집 가구와 높이가 잘 맞는가? 높이와 맞지 않으면 올라가고 내려올 때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견들은 계단에서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세 번째, 적당한 탄성이 있는가? 너무 딱딱하면 오르내릴 때 무릎에 충격이 쌓이고 반대로 푹신하면 발목이 흔들리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무릎에 전달되거든요. 네 번째, 슬라이드형인가? 각진 층계형 스타일의 계단은 오르내릴 때 뒷다리와 앞다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5번째는 안정적인 폭인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좁은 길보다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야 계단으로 다닐 때 옆으로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적당한 너비의 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5개의 기준을 만족하는 슬개골탈구 예방 계단에 대한 비교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제 마음은요. 다른 아이들도 저희 분리처럼 수술 없이 건강하게 지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배운 초간단 스트레칭과 마사지법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꼭 챙겨보세요. 저 또한 아직 매일 배우고 관리하는 중이지만 오늘 영상이 보호자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